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초보분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식 매매 이것만 알아도 오케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어제 수익률은 저희가 6.78%가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 주간 누적 수익률은 18.7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예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깐요. 빨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마인드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캔들,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타이밍과 시그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평선인데요. 이평선은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예요. 그래서 인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HTS를 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기계적인 매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그 욕심이 좀 커지는 순간 모든 액션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심하고 덤덤하고 별 생각이 없을 때 수익이 나는 이유는 그만큼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원칙도 잘 지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안할 때 사고 확신이 들 때 사지 말라." 우리가 보통 이제 확신이 들면 비중을 많이 태우고 불안하면 '에이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제 불안이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전에 자꾸 불안해진다는 거는 인제 우리가 매수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다는 거는 이것저것 뭐 '볼 것도 없네.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가 사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살까, 팔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중을 살까, 팔까.'를 고민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고점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팔까 말까를 항상 고민을 하죠. 하지만은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고 '내가 10%를 팔까, 20%를 팔까, 절반을 팔까.'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액션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살 때도 마찬가지죠. 다음은 이제 '제발 올랐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손절의 최적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안 올라가면 항상 좀 불안하고 마음이 동요를 하죠. 그래서 '제발 좀 올라라.' 하고 호가창 그리고 차트를 계속 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근데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손절을 해도 손해를 덜 보는 최적의 타이밍이죠. 만약에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일부러 손실을 쌓아 나가는 그런 패턴을 아마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시세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냥 또 올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좀 내려라. 그만 올라라.'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시세는 그 반대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발 올라라.' 하고 인제 뚫어지게 쳐다볼 때 그때가 손절의 타이밍이다. 다음은 인제 싸게 사는 행위에서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수익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건 안전 마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의 펀더멘털이 괜찮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매매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 지는 게임이다. 그래서 도파민이 인제 분비가 될 때가 있죠. 수익을 냈을 때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을 때. 근데 그런 게 인제 습관이 될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계적인 손절이라든지 냉정한 대처 이런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감정을 덜어내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인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인제 캔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일부러 길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정확하게 요점 정리한 것만 기억을 하셔도
매매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캔들이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조건식이나 보조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조건식이나 보조지표는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캔들이나 이평선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보조지표를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런 건 그냥 노이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캔들과 이평선만 볼 줄 알아도 거래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캔들 중에서 추세 전환의 캔들만 찾아도 우리가 매매의 절반은 성공을 한다. 그리고 추세 전환 이외의 지점에서는 액션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수많은 캔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가의 움직임, 시세라는 거는 그냥 랜덤 워크예요. 네. 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위로 긁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어떤 밴드 내에서의 패턴이라든지 추세의 전환점은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매매의 99.9%의 시간은 대기 타임이다라는 거예요. 예. 대기 타임이죠. 뭐 차트를 보든 안 보든 우리가 그냥 대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제 장이 한 6 시간, 6 시간 반 정도 열리는데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나 매도 버튼을 우리가 자주 사용할수록 수익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매매 횟수가 적을수록 수익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추세 전환의 캔들만 찾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캔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총 3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캔들은 사실 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경합이라든지 뭐 불확실한 그 캔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에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하려면 요 3 가지만 보고 요 3 가지가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인제 처음이 인제 짝짝이죠. 짝짝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짝짝이라고 붙여 봤는데 짝대기가 2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봉이 나왔다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제 해석을 하자면은 계속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인제 그만 내릴게. 이제 바로 올릴게.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V자 반등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맨 밑단의 캔들이죠. 그다음에 인제 det박형인데 이 짝짝이를 쪼끔 지연을 시키면 중간에 좀 정지하는 캔들이 있죠. 일시 정지. 요거가 인제 추가가 되면은 det박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둘 중에서 더 강한 거는 요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det박형은 인제 다 내려왔어.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릴게라는 추세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인제 det박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완만한 그릇형으로 캔들이 이어지겠죠. 그다음에 인제 계단형이에요, 계단형. 계단형은 계속 올릴게. 그냥 노박으로 계속 올릴게라는 신호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는 또 장대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계단형은 주로 45 도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짝짝이, det박형, 계단형 요 3 가지 캔들만 여러분이 찾아내셔도 매매는 수도 없이 여러 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이평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평선은 20 선의 기울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캔들이 20선 아래에 있다면은 매매하지 말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20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해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5 선, 20 선, 60 선, 120선 이렇게 이평선들이 정배열된 상태가 있어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숫자가 낮은 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선, 20 선, 60 선, 120 선. 그거는 이제 최근의 주가의 평균이 과거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뭔가 좀 순차적인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정배열이랑 20 선이 양의 기울기 위를 향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캔들 위치가 위쪽에 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찾으셨다면 예 그러면 이제 누구나 먹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종목을 추천할 때 최고의 조건의 종목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그리고 인제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요 4 개의 이평선들의 이격이라는 거는 인제 얼마나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인제 과하게 벌어지면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과하다는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기준은 아무도 정해 놓지 않았어요.
이 기준을 뭐 계산하고 보조 지표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으면 뭐 '내가 맞았지.' 하는 거지만 틀리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인제 판단을 하느냐. 주식이라는 거는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는 거는 이제 뭐 100 원, 10,000 원, 뭐 10만 원 이런 거예요. 공이 붙은 거죠. 그런 거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과하게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순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캔들 이평선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고요. 요거는 인제 어 하나도 빼놓을 내용이 없어요. 소홀히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사실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매수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감정이 개입을 하게 되면 돈을 따고 싶은 욕심이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원칙을 철저히 외면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손실이 나는 그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만약에 손실이 나고 있다면은 그 계좌에 찍혀 있는 손실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얼마나 감정을 개입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성적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욕심을 버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남의 계좌 보듯이 고렇게 아마 투자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식 매매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